지금 바이든 미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라고 아예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에 이보다 큰 위험은 없다라고도 말했고요. 전현직 대통령의 이른바 리벤지 매치가 조기에 확정되면서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위험, 두 사람의 고령 논란 등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될 걸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81살이고요. 트럼프가 77살입니다. 81살 대 77살. 그래서 고령 관련한 이슈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뉴햄프셔 결과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54.6%대 43.2%로 꽤 크게 이겼고요. 역시 또 과반을 트럼프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와 코커스 지난 15일에 있었죠. 그리고 뉴햄프셔까지 2연승을 트럼프가 달렸고, 이렇게 공화당 경선에서 한 후보가 초반에 1, 2라운드 다 이긴 거는 이번에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세론이 아주 강력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트럼프의 승리 요인은 뭐냐? 중앙일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단 견고한 지지층의 결집. 이거는 뭐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부터 아주 견고한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불안정한 이민자의 일자리와 부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절망감에 빠진 어떤 층이냐?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불안정하다는 뜻의 프레카리어스와 프롤레타리아트 합성어로요. 불안한 고용 상황의 노동자 계급을 뜻한다고 합니다. 요 층이 트럼프가 당선돼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지지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하는 심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화당 프라이머리 출구 조사에서 투표자 10명 중에 3명이 경제와 이민 문제를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에 가장 크게 발목 잡는 건 사법 리스크다. 지금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트럼프가 아직도 근데 견고하냐면, 다만 이번 뉴햄프셔 출구 조사에서 공화당 프라이머리 유권자의 과반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선고가 나더라도 대통령직에 적합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돌풍, 사실상의 바이든 적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한번 더 좀 조명해 볼게요. 경향신문 사진입니다. 난 괜찮아. 자, 트럼프의 경화당 경선 후보 맞수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요, 이렇게 난 괜찮아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남아 있다 라는 그런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헤일리 전 대사는 일단은 중도 포기하지 않고 경선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난 투사다, 파이터다. 오늘 우리는 절반에 가까운 투표를 얻었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 나는 운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다른 후보들보다 열심히 임했고 유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계속 트럼프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또 헤일리에게 유리한 곳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에 다음 판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가를 간단하게 짚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동아일보 오늘 그래픽 볼게요. 벌써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분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면 그 내각 캐비넷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까지도 지금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원톱으로는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고, 통상 라인에는 누가 올 것이다. 대중 강병파에 누가 올 것이다. 강달러 정책을 추진하는 누가 올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외신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복귀하면 충성파로 다 채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국 정책이나 우크라이나 정책 같은 거는 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는요,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23일 기자회견에서 11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캐나다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대비를 할 것이다라고 벌써부터 기자회견을 했고요. 요건 표면적으로는 누가 집권하든 우린 대비할 것이다라고 캐나다 총리가 말했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아일보는 즉흥적인 정책 발표 등으로 유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요,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할 사람으로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이웃 국가는요, 일본도 그렇고 캐나다 등등 트럼프가 집권할 것을 사실상 상정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화재 현장에서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 등등에서 지금 유럽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베라 요우로바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요, 트럼프 재집권이 푸틴 대통령의 영토 확장 욕심을 부추겨서 EU 회원국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라고도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는 오늘 사설에서 이렇게 제언하고 있습니다. 우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트럼프 리스크를 현실적 가능성으로 보고 대비해야 할 때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다면 한국이 직면할 리스크는 다른 나라들과는 견줄 수 없을 정도다. 왜? 우리는 북한 이슈가 있잖아요. 북핵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과의 이렇게 통상도 활발한 나라인데 어떡할 겁니까? 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변하는 미국의 고립주의와 동맹 무시기류는 국제 정세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일단 첫날부터 취임한다면 첫날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우리 반도체 배터리 업체들, 미국에 지금 막 공장 짓고 있는 뭐 자동차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 어떡할 겁니까? 라고 한겨레가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 관세를 일괄적으로 10% 이상 올리겠다라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대해서도 관세 정벽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 미국에 수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상 바이든의 적수로 11월 대선에 맞설 것이다.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라는 분위기, 그냥 외신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분주하게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